면접중단입니다. 자, 오늘은 농협은행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 3번 문항 굉장히 다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은행권, 그 다음에 금융권 뿐만이 아니라 이 2번 문항 ESG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2번 문항은 지금 뭐죠? 농협은 본연의 가치 구현을 위해서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해서 농협은행이 농업 또는 농촌, 여기 잘 보세요. 농협은행이 농업, 농촌 또는 뭐예요?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ESG가 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농협은행이 원하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야,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것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 또 물어봤어요. 또 네가 입행한 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역할까지.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엄청 터질 수가 있다고요. 결국 ESG 경영 실천 방안과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500자로 쓰라고 했는데 이것도 진짜 힘들어요, 줄이기가. 그래서 지금 어느 것 하나 쉬운 문항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다. 자,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한테 이거 2번 같은 경우는 사례를 들어드릴 필요가 없고요. 골자도 잡아드릴 그 이유가 없어요. 뭐 여기에서 두 갈씩을 써라, 두 갈씩을 써야 된다, 미갈씩을 써서 떨어진다, 그런 건 없어요. 왜? 내용이 이거는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견해가 어떻게 녹아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을 써야 되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대로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얘기했죠. 이런 문항은요, 굳이 사례를 넣어야 된다, 안 넣어도 된다? 안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생뚱맞은 사례 여러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소서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식대로 이제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어, 공식대만 지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문항 안에 사례 경험을 우리가 넣는 거는 내 과거의 경험이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주는 일을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어라는 근거 제시로 경험을 쓰는 건데, 이러한 문항은 누가 보더라도 내 경험이 그렇게 지금 필요가 없는 문항이라고요. 왜? 농협은행에서는 이 ESG 관련된 이슈에 대한 너의 생각과 앞으로의 방안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뜬금없이 내 사례, 막 내가 대학교 때 무슨 뭐야 뭐 봉사활동을 잘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게 매칭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생뚱맞은 사례를 절대 넣지 말고 내 자랑을 여기에 쓸 필요는 굳이 없다. 만약에 있다면 연계되는 것만 쓰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2번에서 보면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약간 어려워해요. 농업, 농촌에 대한 이야기만 작성하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농협은행이기 때문에. 작년 아마 3번인가 4번 문항도 그랬어요. 거기에도 보면 농업, 농촌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이제 뒤에 그 지역 경제에 대해서 네가 지원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쓰라고 했는데 취준생 입장에서 보이는 건 자꾸 농협이니까 농업과 농촌 얘기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나와 있잖아요. 지역사회. 그럼 여러분들이 서울 지역에 지원할 수도 있고 강원 지역에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 다 농사, 농업과 농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죠. 내가 지원하는 지역에 특색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 특색에 대한 얘기, 그 시장에 대한 얘기, 그 시장 분석이 어떻게 된다는 것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시장을 안다는 거는 내가 그 지역의 특성을 안다는 거고, 그 지역을 특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 인재를 뽑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시장을 안다는 건 그 고객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근접거리에 있다고 판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들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왜? 하지만 내가 농업대학교를 다닌다, 농업에 관심 있다, 농촌에 대한 내가 뭐 근본적으로 원래 좀 좋아한다, 그런 학생들은 이걸로 가는 거고, 이걸 막 머리가 쥐어 짜낸 듯이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쉬운 방법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원하는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분석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ESG와 지역사회를 결합시켜서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꼭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세 번째, ESG가 나왔는데 지금 ESG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매식경에서 내가 듣긴 한 것 같은데 뭐 매식경도 못 본 친구들은 좀 빨리 여기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매식경 먼저 보세요 몇 개.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타은행 쓰거나 타기업 쓰는데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중요한지 ESG가 좀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ESG만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데 왜 중요한지 알아야죠. 그리고 금융권에서의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농협은행 자소서를 지금 쓰는 거지만 이 ESG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이슈, 금융권이 ESG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그다음 신한은행 앞으로 나올 은행들이 계속적으로 이건 쓸 키워드예요 올해. 그리고 일반 기업을 작성함에 있어도 ESG 관련 키워드를 지금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할 때 한 번 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해놓고 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금융권과의 조화를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ESG를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면 좋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방법들은 자소서를 이거는 몇 자 구성하고요. 이거는 어디에 이걸 쓰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이 문항은 너무 가독성만 안 떨어지면 되고 어느 정도만 맞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 2번, 3번 특히 어렵기 때문에 방법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ESG가 지금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사례. 그럼 그 벤치마킹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사례. 잘 된 사례도 있을 거고요. 근데 ESG가 나온 지가 별로 안 돼서 잘 된 사례는 별로 없을 거지만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해외 사례도 있을 거고요. 국내 사례도 있을 거고요. 금융권의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사례들이 지금 어떻게 다 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들 한 5시간만 투자해요. 이 ESG 관련해 5시간 투자해서 여러분 한 문항 퍼펙트하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몇 날 며칠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농협은행이 ESG는 뭘 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에 이 밑에도 보면은 블로그에 제가 농협은행에서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게 넣어놨지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거를 이렇게 농협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앞으로 어떻게 또 적용이 될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두리뭉실한 찌라시 기사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이런 기사들을 넣어서 내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냥 큰 그림 하나를 뚝 던지면 뚝 던져서 자소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영 실천 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디테일하게 쪼개서 여러분들이 거기 살을 붙이는 거라고요. 그냥 자, 뭐 현재 벤치마킹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타 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해보면 뭐 농협은행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날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고 이 문항을 준 게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벤치마킹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농업 또는 농촌 지역사회를 보니까 시장이 이러하더라. 그런데 이 ESG와 내가 있는 이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와 우리 지금 내가 자소서를 작성하고 농협은행에 이러한 ESG 전략을 여기에서 이런 전략이 나온다면 이들한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러한 기여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농협은행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고객들은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나만의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즉 히스토리들은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닥을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제가 여기에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뭘 갖고 왔냐면 자, 첫째 여러분들 ESG 모르니까 여기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자, 제가 예전 자소서 분석 영상처럼 막 예시를 지금 샅샅이 들지는 못해요. 왜? 지금 구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ESG 같은 경우 뭐예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Environment, Social이래. 소셜. 이거 보세요. 현실이래요, 현실.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떨어지나요? 아니죠. 웃음 포인트로 또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거버넌스 이렇게. 근데 이거의 머리 끝자를 딴 단어가 이제 ESG라는 거예요. ESG. 근데 갑자기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 이 ESG가 뭐 안 나왔어. 근데 왜 갑자기 올해 이렇게 툭 튀어나왔을까? 갑툭튀로. 왜냐면 기업 활동에는 지금 뭐야? 친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 지배구조 개선 이러한 투명한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 경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하게 발전하는 우리 기업이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ESG 같은 경우는 결국 환경도 들어가 있고 사회나 지배 구조 같은 게 결국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별 기업을 좀 넘어서서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키워드로 지금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ESG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ESG는 지금 금융권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의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럼 ESG를 하고 있는 많은 그 제도들이 있지만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금융권에서 ESG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주도의 정책 상품 외에 신한은행은 뭐예요?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를 돕기 위해서 6개월간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대출 신상품을 1조 원 규모로 출시했으며 뭐 그리고 신한카드는 어떻게 됐어요? 1000억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채권 발행이 많거든요. ESG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와 정책들이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를 어려워하고 있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1000억 규모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것들이 환경, 사회, 지배 구조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사회나 지배 구조, 뭐 지배 구조는 좀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융권에도 그러한 어떠한 도움을 주는 기업 이미지 그런 것들 각인될 거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의 원동력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냥 이러한 흐름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같은 일환으로 은행에서 ESG 도입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준 채권 발행 주목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사회적 채권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쵸?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건 뭐야? 흥행 가능성이 높아. 근데 거기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책임 경영 활동을 부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되나요? 자, 통상적으로 은행은 다양한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두달한다.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온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농협은행과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ESG가 아니라 금융권과 어떻게 뭔가를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니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자, 보면 최근 ESG 채권 발행의 대세라고 또 나왔죠. ESG 채권은 그린본드, 소셜본드, 지속가능 채권으로 나뉜다. 그럼 여러분들 모르면 이것들을 오늘 찾아보라고요. 그러면 농협은행에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 발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있나, 누구한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얘기해야지 면접대에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린본드는 뭐예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친환경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발행 하는 채권. 그러면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걸로 자금 받으면. 그 다음에 소셜 본드는 뭐예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 지속 가능한 건 결합된 거. 그럼 농협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제안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취업만을 위해서 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일일이 다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ESG 요즘 기업들이 왜 빠져 있나? ESG는 금융권만의 이슈도 아니다. 전 기업의 이슈다. 여러분들 일반 기업 취업할 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업이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파는 비즈니스 조직을 정의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비용 절감과 효율만을 따졌어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기업들은 이윤만을 쫓지 못해요. 쫓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쫓지 못해요. 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착한 활동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왜? 고객들이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우리의 의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좋은 일을 하는 기업 제품의 소비를 장려할 때 밀레니얼 세대, 여러분들의 세대죠. MZ세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세대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 이런 거래요. 근데 착한 일을 하는 기업을 칭찬만 할 게 아니라 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돈으로 혼쭐을 내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다 이러진 않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세대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뭐야? 예전에는 상품만 좋으면 됐고 가성비만 좋으면 됐고 싸면 됐어. 그럼 샀어. 그럼 업주가 엄청 악독하더라도 그리고 그 뭐야 서비스가 안 좋더라도 그냥 샀다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세대가 이제 나오고 나서는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저희 세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깨어 있고 훨씬 더 성숙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세대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만족이 돼야 되고 남들이 보는 이목도 중요하고 서로 클리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외국의 선진 문화가 선진 문화처럼 여러분들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제품을 살 때 품질, 서비스,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판매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요?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내가 뭔가를 구매할 때 이 마이크를 살 때 이 마이크를 판매하는 기업이 진짜 악독업주야. 그럼 우리 이거 안 산다고요. 그쵸? 안 사죠. 다른 거 사면 되잖아. 다른 대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라고요. ESG가 하나의 이러한 경영 활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는 우리의 그런 인식, 돈만 벌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지. 우리 의식이 너무나 선진화 지금 돼 있고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ESG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기업들이 엄청 뭐 자선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 우리들의 의식과 마인드,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한 활동,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뭐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뭔가 변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놓이고 있다. 그래서 이 나온 내용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왜 중요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기 나오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 테니까 이 영상 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아무튼 3번 문항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2번 문항까지 저희가 지금 달려왔잖아요. 최대한 지금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진짜 편집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지금 매식경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빨리빨리 해서 노편집으로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제 얘기에 걸릴 건 거르고 핵심만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궁금한 거는 남겨주면서 우리가 마무리 5번까지 잘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 해야 돼요? 아직도 구독 안 한 사람들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무튼 3번 문항에서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